트럼프는 딱 전략이 간단해요. 이 부담을 같이 재주는 국가들한테는 관세를 면세해주겠다. 미국의 부담이 뭐예요? 안보 부담. 그리고 제조업을 이렇게 가면 무기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 경제가 계속 가려면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전 세계가 평화로워야 돼요. 전쟁이 절대 없어야 돼. 내가 물건을 안 만들어도 돼요. 왜냐면 나는 그냥 싸게 종이 조각 찍어서 사오면 되니까.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힘들게 제조업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왜 두려워 안 하냐면 우리는 막 반도체 없어도 살아. 우리는 쌀만 있고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걸 안 만들면 중국이 미국에 공급하는 거는 코앞의 일이고 미국이 전 세계에 파는 거는 상위 1%들이 관심이 있는 화성이고 달나라고 부자들만 관심이 있는 그거는 잠깐 없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딱 이렇게 관세로 싸웠을 때 미국은 손들 수밖에 없는 거죠.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소간 소강 상태로 들어갔죠. 물론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더 나아가서 패권 전쟁을 다루면서 야, 이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던 지난 몇 편의 방송. 이 정도 얘기하면 아시겠죠, 여러분? 예, 중국 증권행정연구원의 안유아 원장님 모시고 앞으로는 더 어떤 진전 그리고 후퇴가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말씀 뭐 여기저기 뭐 모시고 뭐 이런 데 많죠? 제가 3프로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제일 높아서 여기만 나옵니다. 네, 그래요. 네. 워낙에 또 네. 중국의 내부 사정 또 네. 중국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요. 트럼프 정책 뭐 이런 것보다도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듯이 맞습니다. 중국에 관련해서도 중국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네. 그죠? 네. 숫자로 나오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휴전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전이라고 할까? 예, 휴전은 약간 좀 쉬어 이건데 정전은 일단 스톱 이런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3달도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뭔가 그렇죠. 해야 될 텐데 네. 지금의 휴전 정전 상황은 왜 왔고 네. 앞으로 이 휴전 정전 기간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첫 번째는 상호 국가가 모두 미국하고 중국이 다 경제가 내부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죠. 예. 예, 미국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피해가 떨어지다가 다시 지금 3%대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컸고 그렇죠. 또 뭐 TV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모두 마트마다 그게 물건이 다 없어지는 그게 좀 미국에 저도 살아보지만 좀 보기가 이해가 안 돼요. 예, 보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도 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물건이 예. 수급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압력이 굉장히 컸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은 지금 그동안 했던 부동산 부양 정책이 계속 먹히지 않았고 네. 제가 이 장소 여러 번 나와서 얘기했지만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내수 주도형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지금 돈을 더 안 쓰는 이번 5월 1일부터 또 7일간 국제노동절 쉬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대비해서 뭐 더 소비가 오르고 없어요. 비슷해요. 1인당 소비가 131원 정도 굉장히 지금 소비를 정말 안 하는 그러니까 내수 소비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수출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돌아갈 엔진이 사실상 없다고 할 정도로 어렵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양국이 내수 경제 바탕에 한 좀 수요가 있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은 다른 나라에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한국하고 일본, 지금 유럽에 지난번에 협상을 진전이 없다고 50% 때렸다가 다시 지금 7월 9일로 연장했는데 지금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 유럽하고 트럼프가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 길이 있거든요. 관세의 어떤 목적. 여기까지 내가 따내겠다 얘네하고 거기에 실현되면 다시 90일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겁니다. 근데 한국 지금 일본 유럽도 그렇고 다 지금 질질질 끌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속전속결로 협상을 지금 팍팍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중국과의 협상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솔직히 말해서 놀라운 일은 지금 현실을 봤을 때 놀라운 일은 지금 협상 확실히 한 게 중국 말고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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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게 역설적으로. 꽝 해놨다가 또 예.
살짝 꼬리 내리면서 네, 연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또 중국도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 다니면서 지금 엄청나게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계속 유럽에 프랑스 마크롱 뭐 독일 네. 이런 총리하고 계속 통화하고 거의 약간 햇볕 정책 같은가요? 그러니까 햇볕이 쫙 네. 쐬면은 네. 옷을 벗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렇죠. 동화책에도 보면 맞아요. 트럼프는 계속 바람을 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옷을 더 입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양상이죠. 그렇죠. 외교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는 또 거기 중동 갔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사우디도 가고 뭐 가서 막 장사를 엄청 물건을 야. 엄청 팔고 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선물을 네. 예. 비행기를 선물을 그게 정말 한국의 문화 의식으로 그러니까 봐서는 도저히- 정말 쇼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중국 문화로도 그게 쇼크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대신에 또 시진핑은 중국 그 라틴 아메리카 그 국가들하고 예. 또 외교전을 또 하는 거죠. 그거는 미국의 뒷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미국하고 중국이 전 세계 국가들을 중국은 이 나라들은 불러놓고 야 세계화해야 된다, 글로벌해야 된다, 다자주의 해야 된다. 트럼프는 안 된다. 내 말 들어. 내 말한 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어. 우리는 시장 안 줘. 우리하고 장사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압력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두 정상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네. 그죠? 네. 일방적으로 여기다 훅 주고 그러지 말고 네. 싹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한국 외교는 이게 네. 한국 국가 운명하고 직결될 정도로 저는 한국 외교가 가장 세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국 정상, 한국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겠지만 예. 이 대통령은 우리 그 중국 철학에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손실 보게 돼 있다고. 맞아. 그리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을 상대방 항상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거든요. 될수록 내가 말을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게 이기는 전략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국가 정상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면 정상들은 최대한 나가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은 네. 특히 일본, 유럽 이런 나라 정상들은 사실은 말을 최소화하는 게 이기는 전략입니다. 네, 이게 상대방이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게 만들어야지. 그거 다 보이게 하면 죽겠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지를 다 알면. 결국 이게 국제 정치라는 게 엄청나게 빨리 변하거든요. 네. 그 뱉은 다시 못 들어오는데 침묵으로 이기는 외교 전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확실히 시진핑 이렇게 보면은 네, 말이 없어. 진짜예요. 진짜 말이 예, 없대. 예. 거기는. 예, 정말 시진핑 그래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예. 거의 드물어요. 예. 근데 트럼프는 웬 말이 이렇게 예. 많은지. 근데 그게 중국 정치인들이 특징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중국 정치인들이 위로 갈수록 예. 아예 말을 더 안 해요. 그리고 딱 핵심 말만 해요. 워딩이. 그리고 워딩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해요. 리얼. 통역이 필요해. 예, 그 말에 대한 분명히 다 아는 한자고 이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안다는 자체가 굉장한 실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일부러 전략입니다. 그것도 그것 또한 상대방이 잘 파악하게 못하는 거죠. 근데 말은 또 해야겠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좀 그런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상황에서 예. 휴전 상태에서 미국의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물론 약간 뒷북 같은 거긴 한데, 그렇죠? 네, 무디스에서 네,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국채 금리는 또 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미국에서도 걱정스럽게 보지만 중국에서는 또 묘한 눈초리를 보고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요즘에 강연하는 가장 큰 주제인데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러니까 미국은 국채를 팔았죠. 사실은 네. 수출한 게 달러고 국채였던 거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전 세계 유일한 패권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기축통화 달러로 다 표기되고 계산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글로벌 무역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면
유일한 방법이 무역하는 방법밖에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유럽 같은 나라들은 무역 흑자를 남기면서 달러를 번 거죠. 근데 그 달러는 또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금은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가서 미국 국채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미국 국채의 가장 큰 바이어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라는 게 기축통화다 보니까 우리가 트리핀 딜레마 문제에 부닥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국제 경제가 완전한 시장 경제이면 예. 한 나라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면 미국이 지금 지속적으로 무역 그러면 적자잖아요. 그 통화는 약세가 되죠. 약세로 가야죠. 원래는 예. 약세로 가야 되는데 전 세계가 미국이 기축통화다 보니까 전 세계가 성장할수록 달러를 더 많이 벌어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 같은 나라들이. 예. 그럼 그 나라들은 어떻게나 그걸 안전자산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안전자산을 굴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대안이 미국 국채밖에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어차피 가서 사야 되니까 무역 적자인데 절하가 안 되는 거죠. 달러는 계속 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심각하냐면 이 트리핀 딜레마가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될 때 더 심각해져요. 그렇죠. 경제가 침체하면 미국에서 오히려 달러가 절하가 돼서 미국 제조업들이 국내에서 달러를 절하시키면서 수출 경쟁을 줘야 되는데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을 달러에 더- 대한 수요가 그렇죠. 더 커지니까 안전자산이니까. 예. 달러가 절상이 되니까 예. 미국 제조업은 작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원리하고 반대로 가는 네. 침체 때는 오히려 가격을 저하시켜서 수출 경쟁력을 조화하는데 미국 제조업은 호황에도 못 가고 침체에도 못 가고 그다음 또 더 역설적인 거는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할수록 미국은 트리핀 딜레마가 더 깊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장기간 왔잖아요. 20-30년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돌아갈 수 있는 경제 엔진이 제조업은 점점 약해지고 두 번째 심각하고 미국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왜 이머징 국가는 점점 커지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위니까 야 조용해 전쟁하지 마 막 이러면서 탁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GDP가 점점 세계에서 차지한 GDP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미국이 버거워지는 거죠. 그럼요. 쉬운 말로 하면 돈을 버는 게 줄어드니까 네.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그 보안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맞아요. 버거워지는 거죠. 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중국 같은 나라는 워낙 패권 옛날에 패권 국가다 보니까 잘 사는데 그치지 않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왔네. 그다음에 옛날에 그 실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죠. 이 나라는 중국은 뭐 옛날에 그 잠재적인 그러니까. 엄청난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던 거죠. 네. 나폴레옹이 옛날에 그 시대에 그 말을 했잖아. 나폴레옹이 소름이 돋았어요. 잠자는 사자라고 중국을 말하면서 동방에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는 날 전 네. 세계는 놀랄 것이다. 큰일이 날 거다. 지구는 큰일 날 것이다. 이랬거든요. 나폴레옹이. 예, 그 시대에. 근데 그 말이 전 소름 끼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중국이 얼마나 큰 잠재력이 있다는 걸 그때 이미 안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깨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GDP는 점점 성장하면서 군사 실력도 올라가고 금융 실력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심지어 미국이 먹고 사는 비행기 산업, 항공 우주 산업 뭐 이런 거 군사 산업 이런 것까지 중국이 지금 다 뭐 그 정도로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버금가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기축통화 국가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중앙은행들이 미국 계속 부채로만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달러가 많이 찍어낼수록 부채가 많아지는 거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미국 지금 부채가 37조 달러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뭐 온 것도 지금 6천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웬간해야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자만 1조 달러 넘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조국. 천조국이 네. 미국의 국방 예산이 천조, 우리나라 맞아요. 돈으로 천조 원이 넘는데 천조국이라고 닉네임을 붙였더니 맞아요. 이제 그게 좋은 말이에요. 그게 예. 이자가 천조국이에요. 천조국이 넘어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외국의 은행들은 기관 투자가잖아요. 이게 네. 뭐 부추들이 개미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보고 구조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무디스도 이번에 뭐 트리플 A에서 지금 2A 강등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달러 국채가 안전자산이었는데 이렇게가 쌍둥이 적자가 계속 커질 경우에는 이게 종이 조각이 되겠네. 근데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뭐 했어요? 백년물 국채를 내놓은 거잖아요. 백년물 국채도 또 그 뭐 네. 할인채로 해가지고 이자도 안 주려고 그런다며. 그러니까요. 그게 그거잖아요. 펀치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부채를 새로운 부채로 찍어내서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중앙은행들이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움직인 게 중국 인민은행이잖아요. 무지하게 팔았죠. 예, 계속 팔고 있잖아요. 금 샀죠. 예, 금을 사고. 그리고 자기 또 통화로 국제화하고 있고. 그리고 1대1로 그다음에 청산결제 시스템도 새로 CIPS도 만들었고 CBDC도 하고 해외도 맘대로 쓰게 해놓고 위안화로.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미국 트럼프가 생각한 게 아니 각국 중앙은행이 우리 국채를 안 사주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빨리 그 백년물 같은 거 많이 발행해서 원래 부채를 갚아야 되는데 안 살 수 있네.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협상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확정한 거예요. 1번 한국 부자 나라야. 얘네들한테 최대한 많이 파먹어야 돼. 그 파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국채를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는 게 그냥 코인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이 이번에 나왔죠. 지니어스 액트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USDT라는 게 뭐예요? USDC 이런 게 발행이 될수록 국채를 사주는 구조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통 한 2,200억 달러 발행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그럼 앞으로 1.1조 달러 내지 국채를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전 세계 중앙은행을 상대로 사실은 해먹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 전 세계 부추들, 개미들을 호주머니를 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네 안 사도 돼. 우리는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가 1달러씩 USDT, 1USDT 샀다는 거는 70억 달러만큼 미국제 한 사람 하나씩 사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코인, 스테이블 코인, 딜트 통화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비트코인 비추법이라는 게 하락하는 미국 신용을 비트코인 신용으로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조업을 회귀시키면서 기초통화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런 거를 다 보완한다는 거죠. 중국은 정말 똑똑한 나라거든요. 이게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공산당 그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개로 중국에서 북경대, 칭화대 가는 난이도와 여기 서울대 가는 난이도는 다른 게임이에요. 중국은 1년에 대학생만 1250만 명이잖아요. 그럼 1250만 명 중에 톱 1% 돼야 칭화대, 북경대 가는 거랑. 가만있어 좀 헷갈렸죠. 대학생 전체가 1250만 명이 매년 아니고 매년 졸업하는 매년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1250만 명이겠네. 그렇죠. 1250만 명에 1년에 칭화대, 베이징대 얼마 안 돼요. 그 정원이 얼마예요? 1%도 안 돼요. 1% 안 되겠죠. 1%가 12만 명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 잘해야 칭화대, 북경대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어마어마하게 비상한 애들이고 심지어 이번에 그 딥스크 한 절강대 있잖아요. 걔네도 천재라는 거죠.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 대부분 중국의 리더급에 가능한 애들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얘네는 머리가 정말 비상한 애 또 대부분 공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는 게 논리를 잘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경제가 앞으로 전 세계 경제에 이제 제가 장남이라고 표현하는데 장남 역할하기 뭐든 이게 GDP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너무 커지니까 트럼프는 딱 전략이 간단해요. 이 부담을 같이 재주는 국가들한테는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러면 미국의 부담이 뭐예요? 안보 부담. 그렇죠? 그리고 제조업을 계속 이렇게 가면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무기도 못 만들어요. 지금 배를 못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맡기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는 금융을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이 저 경제가 계속 가려면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전 세계가 평화로워야 돼요. 전쟁이 절대 없어야 돼.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서로 잘하는 걸 팔아서 먹고 되면 돼요. 그냥 미국은 돈 찍어서 전 세계 싼 거 사오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전제 조건이 평화로우면 돼. 누가 우리 위치를 위협을 안 하면 돼. 근데 중국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물건을 안 만들어도 돼요. 왜냐면 나는 그냥 싸게 종이 조각 찍어서 사오면 되니까.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힘들게 제조업을 안 해도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 세계 평화를 누가 보장하냐고. 옛날에 자기가 보장했어. 절대적으로 세니까. 한마디 소리만 해 뭐 끔찍 못해서 다른 나라들이. 근데 언제부터 약화졌냐면 저는 미국이 소련해도 다른 나라 웃잖아요. 대표적인 게 2018년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왕따 당했잖아요. 유럽에서. 그렇죠. 오래는데 다 안 오잖아요. 사실은 그건 옛날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미국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조용히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2018년부터 말빨이 떨어진 거죠. 점점 약해진 상황에서 안보가 확보 안 되면 제조업이 완전 공동화 일어나며 이거는 금융이란 거는 경제가 실과 허 있잖아요.
허러 먹고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미국은 코로나 터지고 이런 뭐예요. 이런 이번에도 마트가 이렇게 확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결국 사람이란 게 그렇게 취약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는 항공우주는 모르겠어. 달나라는 모르겠어. 화성 모르겠어. 우리는 내 앞에 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걸 놓친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왜 두려워 안 하냐면 우리는 막 반도체 없어도 살아. 우리는 쌀만 있고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걸 안 만들면 그 극단화시키는 거죠 지금. 정작 배고픈 문제로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공급하는 거는 과폐일이고 네. 미국이 전 세계에 파는 거는 상위 1%들이 관심이 있는 화성이고 달나라고 부자들만 관심이 있는 AI고. 예, 그건 잠깐 없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딱 이렇게 관세로 싸웠을 때 미국은 손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바로 일상생활이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지인들도 말하는 거 보고 그 TV에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틱톡에도 많이 나오고 보면은 이게 뭐 물가가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아마존의 그 CEO하고 지난번에 그 베조스 트럼프가 죽게 욕했잖아요. 그 물건 값을 옆에다 관세 때문에 오른 가격을 표시했다고 난리 쳤잖아요. 이번에 그 월마트도 올렸잖아. 실제 그만큼 가격 올렸더니 난리 났잖아요. 당장 내려 이러고 옛날에 우리가 미국이 이런 나라일 줄 몰랐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당장 가격 내려 그리고 손해는 네가 봐. 그게 되나 기업인들한테. 기업 보고 봐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지. 예. 왜 국민들한테 손해 보게? 네. 네가 돈을 그렇게 작년에 몇 조 벌었잖아. 그걸로 네가 감수해. 아니면 네가 중국에 요구해. 감수해라고.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어떻게 한 정치가 이렇게. 근데 뭘 표현하냐면 그 정도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관세 때문에 영향받는 거는 일상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깊게 보면 이제는 전 세계 기존 체제가 못 간다라는 거고 그게 무너지는 과정에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이해는 엄청 돼요. 왜냐면 제조업이 어떻게 하나 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차피 말 안 들을 거니까 동맹국에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근데 그래서 제조업을 해도 안 되죠. 그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 예를 들면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네. 왜냐면 조선소만 하더라도 실제로 거기서 그 미국 사람 거기 올라가서 용접한다?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한다고 해도 네. 거기가 이미 마약이 네. 너무 성행해서 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게 있잖아요. 그 조사를 했어요. 미국 노동자들 쓰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나와버려. 네, 안 나와버리고 조금 어찌면 네. 인권을 침해했다 그러고 이게 너무 그동안 루즈하게 살아가지고 패턴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들어갔다 칩시다. 우리가 만든다 칩시다. 근데 만든 다음에 수출해야 되잖아요. 수출하면 또 환율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달러가 절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에 이런 거죠. 야, 너네 우리가 이렇게 행님이 힘들어. 너네 일정 부분 부담해. 뭐 부담할 거야? 그 부담하는 거에 따라 관세를 없애줄 수 있어. 그게 그거야. 하나는 제조업을 오게 해라. 그건 투자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 너네 투자했잖아. 그럼 너네 물건 수출하려면 어떻게 돼? 달러 절하가 돼야지. 그럼 어떻게 너네 환율 올려야 되지? 그래서 지금 대만 난리 났잖아요. 네. 대만 타이비가 너무 절상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그 TSMC가 이익이 바로바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근데 이게 계속 가면은 네. 두 번째 아시아 위기 와요. 네. 왜냐면 아시아 국가들이 앞에서 제가 서술한 그 전 세계 경제 원리가 여기는 사왔고 네. 아시아는 제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조해서 먹고 살던 나라가 아시아인데 네. 갑자기 트럼프가 자기가 제조하겠다 이러고 환율 절상 요구해 버리니까 근데 이 나라들은 미국이 세상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산업 체계가 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동안 기존의 산업 체계에서 계속 지금까지 살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그게 점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상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와서 빵빵빵 해버리니까
기존의 산업 체계 모든 국내 경제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와서 관세 빡 때려버리고 환율 절상시켜라 이러고 말하라고 협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수출이 바로 타격받는데 그 나라들은 그 수출이 그 나라 경제를 먹어 살리는데 바로 그게 문제가 바로 터지는데 어디서 가장 크게 터지냐면 금융사들이에요. 예, 보험사들. 지금 뭐 보험사들 일본 보험사 그거예요. 보험사들. 국채 갖고 있다가 지금 달러 예. 약세지 예. 또 저 금리 띄어가지고 평가손 나지. 난리 그게 지금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도 저거 조사해봐야 돼 지금.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보험사들이 예. 일본, 대만 다 보험사를 또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자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좋잖아요. 예, 그게 롱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연쇄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게 첫째 산업이 먼저 타격받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지금 헝다되게 생겼어요. 예. 중국 자동차 산업이. 헝다가 돼? 중국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자동차 산업들이 한국이 지금 현대가 문제 생긴다니까요. 저 현대는 좀 민감한데 제가 한국에 사니까. 근데 그지만 아니고 이런 자동차 산업들 가장 크게 왜냐면 자동차 산업은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규모로 해야 되는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망이 되게 길게 되어 있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보험하고 관계되는 산업들이에요. 이게 다 보험이잖아요. 자동차라는 게 이게 다 엮여서 가는 산업이 큰 중국만 그런 게 자동차 아니고. 산업이 파이낸스도 하고 보험도 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 현대가 바로 매출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직격탄 맞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에 와서 하라고 하는데 미국 가서 하면 자동차가 힘든 게 뭔지 알아요? TSMC하고 또 달라요. TSMC는 전 세계가 수요가 공급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TSMC 미국 가도 돼요. 수요가 많으니까. 예. 자동차는 아니에요.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 다 미국 가 하면 예. 현대 거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그동안은 관세 때문에 현대 거 산 거예요. 왜? 중국을 때려 넣었으니까 반사 이익을 보는 거죠. 중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미국에 아예 중국에 못 들어가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로 막아놨으니까 한국 같은 자동차가 엄청나게 가성비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성비 싸움에서는 현대가 안 돼요. 중국하고. 죽었다가 깨내도 중국 사람처럼 물건을 못 만들어내요. 똑같이 만들라 해도. 무슨 말이냐면 관세가 그동안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미국이 와서 해래.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신의 자동차를 미국 사람 산다는 보장이 일본 차도 들어가고 한국도 들어가고 독일도 들어가고. 독일 들어가고 유럽이 들어가는데 당신 차를 왜 미국 사람들이 사는데 관세가 안 막아주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게임룰이 그다음에 게임 수출해야 돼요. 미국 내 과잉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 가서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기축통화는 절상이거든요. 무조건. 미국이 원해서 절상이 된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제가 트리핀 딜레마 때문에 무조건 절상 운명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트럼프 대통령 하냐고. 한다 치자고요. 예. 아무리 트럼프가 꽝꽝해도 달러가 절하가 돼줘야 되거든요. 이게 수출하려면.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를 못 이겨요. 중국 자동차는 미국 말고 다른 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중국하고 이 미국의 메이드 인 USA가 가격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이제 중국 자동차는 성능도 되게 좋아서 유럽의 성능 다 테스트 통과했어요. 그거는 안전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유럽이 제일 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드 인 USA 자동차 거기 현대도 들어가겠죠? 이길 자신이 있어요. 중국 자동차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되게 깊은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현대가 나오지 뭐 현대는 지금 큰일 났어요. 솔직히. 왜냐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선도를 못 잡았어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전통 자동차에서는 그래도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못 켜줬어요. 왜? 중국은 거기서 맥발을 못 쓰게 해놨으니까. 근데 지금 이 논리로 간다? 세계 경제가. 근데 달러는 계속 기축통화를 하겠다? 왜?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절상을 계속 절상할 수밖에 없어요. 야, 그러니까 달러는. 메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드 인 USA가 되는 순간 경쟁력을 따져봐야 되는 거네. 엄청 심각해요. 미국에서만 판다는 거 이제 과잉 예. 공급이 될 테니까.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현대자동차가 갔어요. 현대는 문제 없다 칩시다. 재벌이니까 어차피. 한국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국은 도 산업이 자동차잖아요.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운송 설비 2위예요. 한국이 달러를 뭘로 벌어들이냐면 1위가 전자기기거든요. 수출 1순위가 전자기기. 반도체 포함. 예, 두 번째가 그거예요. 운송 자동차. 설비. 세 번째 화학 산업이에요. 네 번째 금속이고 다섯 번째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1, 2개가 이 두 개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다 맥을 못 쳐요.
그 다 미국 간대. 그 한국은 뭘 먹고 살아요? 그걸로 수출해 먹고 살았는데 달러로 그걸로 벌었는데. 야, 근데 거기서 돈이나 많이 벌어서 과실송금이라고 한국 척척 송금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네. 송금할 틈이 없을 거예요. 네. 거기서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이거는 자본 싸움이 한국이 먹고 사는 건 다 자본 싸움이에요. 자본이 투입돼야.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게 관세가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실제는 트럼프 입장에서 맞아요. 어떻게 하나 제조업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환율을 어떻게 하나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동맹부 보고 지금 담당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짐을 일부분 해줘 하니까 캐나다는 무슨 소리야? 팍 반하고 나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는 이런 식이죠. 그럼 안보는 우리 안 지켜줘.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핵무장 다시 시작하잖아요. 독일이 지금 다시 군사 다시 무장해요. 일본 지금 오래전부터 해왔고 일본 항상 양손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트럼프는 나쁘다고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걔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면 서방 진영, 민주주의 진영을 걔네들이 안보 비용 쓰면서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집중해서 중국만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비용을 줄이고. 그건 나쁘지 않다. 그냥 너네 둘 중에 어느 거 부담해. 안보를 부담할 거야. 경제 비용을 나를 도와서 부담해 줄 거야. 선택해. 이게 협상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100%예요. 제가 100%란 말 잘 쓰지 말아야 지난번에 되는데. 한번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 말하는 것에 제가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논리가 100% 이렇게 갈 거라니까. 그래요. 그래서 걱정인데 다만 이제 환율만 좀 주제로 놓고 네. 보면은 원화가 꽤 빠졌어요. 1,500원 간다고 했던 게 100원이나 빠졌어요. 불과 몇 달 전인데. 무슨 몇 달 전이에요. 한 달 조금 더 그러니까. 넘은. 네. 예. 근데 지금 1,300원대 중반 네. 와 있는데 네. 이마저도 더 빠질 거다. 물론 이제 어떻게 알겠어요. 봐야죠. 근데 어쨌든 협상 봐야죠.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네. 전저점을 트라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이 정도 왔으면 트럼프의 어떤 신프라자 합의, 마라라고 합의 네. 이게 좀 먹혀서 네. 앞으로 추세적으로 더 달러가 약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달러 절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 트리플 딜레마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이 당해요. 죽어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뭐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큰 문제에서는 헷갈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국 운명에서 중요한 문제에서는 절대 놓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거 혼자 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가 먹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옛날 같으면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확실히 약해지긴 해서 옛날에 정말 한번 그냥 이렇게 눈치만 줘도 알아서 다른 나라들이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요구하는데도 지금 일본도 아직도 합의를 안 했잖아요. 그렇지. 한국 전부 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뭐 유럽은 말 안 들고 50% 때렸다가 지금 7월 9일로 연장은 했는데 근데 또 유럽, 한국, 일본 입장에서도 이해가 돼요. 결론 뭔지 알아요? 또 슬픈 게 전 세계가 성장할 때는 네. 빵이 어차피 커지니까 네. 아무리 구석에 내도 콩고물에 떨어져요. 그렇지. 근데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성장을 안 하니까 정체돼 있으니까. 결국 미국도 다른 나라 먹고 사는 싸움 하는 거예요. 한국, 일본, 유럽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 그럼 미국은 나도 모르겠어. 나도 지금 내가 지금 살기 어렵게 됐어. 얘네 좀 양보해. 그동안 형님이 많이 챙겨줬잖아. 좀 협조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또 한국, 일본 이런 고령화 막 심각하고 유럽도 그렇고 이게 우리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수출을 해야 돼. 내내 사줘야 돼. 내내. 근데 또 중국에 팔자고 보니까 걔도 그나마 미국이 아마 중국 팔까 중국이 그동안 너무 제조업이 올라와 버려서 한국과 일본 제품이 중국에서 팔기가 경쟁력이 이미 떨어져 버렸어. 이게 현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서로 아우성인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죠. 네. 근데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지금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미래 10년을 땡겼었다고. 네. 앞으로 10년 동안 갚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중국은. 네. 집을 앞으로 10년 필요한 집을 다 재버렸잖아요. 그동안 중국 경제 고속으로 온 거잖아요. 그걸로. 그래서 이제는 갚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위안화를 중국은 위안화 절상해도 나는 중국도 위안화 절상 요구할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위안화 환율이 조작됐다고 공격하잖아요. 근데 난 중국 위안화 절상이 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중국이? 예.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제는 정말 국민들한테 잘해줘야 돼. 예. 이제는 정말 그동안 수출해서 맞아. 예. 위안화 절상이 되면 오히려 국민들 소비자들은 좋은 거지. 당연 위안화 자산이 갖고 있는 자산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게 위안화 절상해줘야 중국 정부도 정말 내수 주도에 목숨을 걸어요. 수출에 목숨을 걸던 게 예. 위안화 절상이 되면 예. 내수가 귀한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다지 목숨을 걸어줘야 돼요. 아프더라도 이게 1, 2년 마이너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정도예요. 일본이 우리가 그 플라자 합의하고 일본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30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을 그렇게 우습게 볼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사실은 그동안 해온 게 있어요. 국민들이 소득을 올려주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네.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어요. 그럼 그거는 좀 다 같이 못 살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80년대에 고속 성장하고 이러면서 일본이 젊은 애들이 지금 중국 젊은 애들처럼 됐었어요. 탕핑이라고 하잖아요. 한국말하면 삼포, 오포가 일본도 그때 이미 왔었어요. 왜냐면 부동산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버리니까 노동에서 버는 돈으로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대,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 막 에너지 소화 열심히 그렇죠. 하는데 당시 일본 청년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집을 못 산다라는 게 절망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포기해버려요. 포기되는 거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고착화돼 버려요. 그러면 잘 사는 집 애들은 점점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집 애들은 영원히 기회 없게 돼. 중국이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계층 고착화. 그게 가속화돼요. 또 이게. 지금 이번에 중국에서 무슨 게 나왔냐면 난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은행이 싱예 은행이라고 있어요. 되게 큰 은행인데 인턴을 모집하잖아요. 네. 인턴을 모집하는데 모집 조건이 뭔지 알아요? 자산 얼마 이상의 자녀들을 상대로 인턴 모집한다고 떴어요. 40명. 그 말이 뭐마요? 대놓고 돈 있는 집 애들만 와라. 예. 근데 이게 옛날에 암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예전에.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전에 7, 80년대 때 예. 소규모 금융회사 이런 사람 다 예. 그 고객들 애들 막 예. 이렇게 하고 했다고. 그런데 이번에 공개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사는 집 애들은 점점 잘 살게 되고 없는 애들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소득으로는 집을 영원히 못 살잖아요. 현대판 음서제도지 그게. 그렇죠. 예. 그럼 중국 애들 어떻게 되냐면 절망하게 돼요. 근데 포기하죠.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젊은 애들이 진짜 탕핑해요. 그리고 엄마 돈을 쓰며 산단 말이에요. 전업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제 세대거든요. 부모가 내 자식 세대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젊은이 희망이 없으면 나라가 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이걸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일본 청년들도 다 공무원 시험 봤어요. 막 60만 정도 공무원 시험. 우리도 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예, 중국이 지금 그래요. 그러면 웃기는 나라예요. 지금 다 공무원 젊은이들이 다 칭화대 나와서 공무원 시험 보고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희망이 노동으로 소득으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했던 게 공무원 월급을 확 줄여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 후에 그걸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액연봉제 한도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줄이고 연차 연령 많은 사람들을 줄여버린 거죠. 젊은 애들 올려주고. 그러니까 성장은 없지만 대신에 빈부격차가 줄어들면서 내수 소비로 갈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거죠. 중국은 14억 인구잖아 어차피. 네. 결국 중국 노동자가 9억 10억이에요. 이 사람들이 걸 결국 대부분 원화로 100만 이하예요. 월 소득이. 그러면 사람이 우리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월 500만 버는 사람들을 600만 올려봤자 소비 안 늘어나요. 그 소비 성향이 낮아져. 예, 낮죠. 소비 성향이. 근데 100만인 사람들을 200만 올려주면 써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 정부가 정말 이제 그래서 좀 고통 겪어야 되겠죠. 사실은 지방 정부가 특히 저는 사실 중국이 2015년에 기회 놓쳤다고 제 옛날에 그때 책도 썼고 논문도 발표했고 이랬는데 2015년에 기회 한번 놓쳤어요. 그때 원래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지났어요 벌써. 주의상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이게 정말 이게 힘들어져요. 야, 그런데 미국도 참 구조적인 문제를 네.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트럼프가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네. 그게 뭐 트럼프한테 남은 시간이 한 3년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내년에 중간 선거예요. 또 몰라요. 거기 중간 결과에 선거에서 따라서. 또 완패해 버리면 네. 또 힘을 잃어요. 바로 식물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옛날에 1기 때는 저게 또 재선되면 4년 더 한다는
그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안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급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느긋해 보이는 시진핑도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지금 안유아 교수 말씀하시는 네. 거 들어보니까 예. 10년 땡겼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10년 땡겼었는데 그게 경제적으로만 땡겨 쓴 게 아니라 권력적으로도 땡겨 쓴 거예요. 시진핑이. 원래 그만뒀어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네. 땡겨 쓴 거라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잘해야지 네. 못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예,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예, 물론 예. 옛날에 모태똥이 그래서 권력을 중간에 한번 잃었었어요. 그러니까요. 모택동이 국부 예. 아닙니까? 예.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저 예. 중국이란 나라를 창건한 나라죠.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국도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다 안정돼 있지만 예. 먹고 살기 힘들고 막 불만이 고조되고 또 젊은이 포기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시간이 있는 듯해 예. 보이지만 저기도 예. 문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그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2부에서 훨씬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안유아 교수님과의 미국과 중국 얘기 계속해서 들어주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